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박동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스토킹 처벌법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많은 의뢰인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스토킹 처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증거 수집 방법은 제가 실무상 스토킹 피해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 형사 실무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는 증거 자료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당연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이력인데요. 많은 스토킹 피해자분들께서는 실제로 내가 입고 있는 피해가 스토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조금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인지하셨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찰에 신고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가해자가 내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의 어떤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적인 공적인 조서가 계속 쌓인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내가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피해자분들께서는 경찰에 신고하셔서 신고 이력을 남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토킹에 관련된 나의 기록을 계속해서 남기시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메모장 혹은 일기 혹은 휴대폰에 피해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신 날짜, 장소, 쉽게 말해서 육하 원칙에 맞추어서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신다면 이 또한 증거기록속에 충분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분들께서 피해 기록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신다면 향후 변호사나 또는 수사기관이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고소장 혹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문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날 어떤 피해를 어떤 장소에서 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자분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수사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화 또는 메신저의 기록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보낸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지 기타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 기록들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께서는 가해자가 보낸 문자나 이런 카카오톡 메신저만을 보고도 굉장한 정신적 피해를 입으시기 때문에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는 즉시 삭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들의 힘든 마음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록들을 꾸준히 모아 두신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증거 기록을 꼭 모아두시고 저장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증거 자료를 삭제해서 내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아깝게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대륜 같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센터,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서 잃어버린 증거를 회복할 수 있는 과정도 있으니까요.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증거를 다시 회복하고 또 수집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법으로는 주변에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증인의 말보다 가장 좋은 것은 객관적인 자료겠죠. 여기서 말하는 CCTV는 우리가 흔히 골목에서 보는 가로등이나 이런 병원 내 주차장 내에 있는 CCTV뿐만 아니라 주차되어 있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 기록 역시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분께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남아있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CCTV 혹은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힘드시겠지만 한번 가셔서 그 영상을 확보하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증거보존 절차 등 기타 관련된 절차를 취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셔야 될 증거를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증거들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는 가족 그리고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피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실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증인들의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 이 증거 자료는 증인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고, 그 외에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스토킹 관련된 범죄를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아마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굳이 증거를 수집해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법정은 그리고 재판 과정은 실질적으로 증거재판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즉 상대방을 국가형벌권을 통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범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고소장 제출 이후에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변호사가 증거를 따로 수집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피해 사실을 꾸준히 증거로 확보해 두신다면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의 속도도 더 높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엄벌 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되고 조사를 받게 되면 범죄 사실을 순순히 인정을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할까요?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이 스토킹 범죄를 하고도 자신들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더라도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그들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피해자와 내가 연인 사이였다, 애정싸움 때문에 관계가 틀어진 거다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가해자의 변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꾸준히 모아둔 증거 자료가 상대방의 거짓말을 반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집된 증거를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이 살펴보면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다른 형법 또는 특별법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스토킹 피해자라면 저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경찰이 과연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좀 의문이 생길 텐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신변 보호 조치겠죠. 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경찰이 신변 보호 그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할 때 동행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드린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주거지를 순찰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등 여러분들의 주거지에 안전장치 또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을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토킹 가해자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스토킹 관련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스토킹 피해가 아마 당해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그 위험 정도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토킹 피해는 생각보다 위험하고,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가 있지 않으면 가해자는 점점 그 수위를 높여서 피해자를 압박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스토킹에 대한 피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용기를 내셔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증거 수집 방법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무법인 대류는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수집 센터, 디지털 포렌식 센터, 그리고 형사 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